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 또 재밌는 내용 있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요거 아니 이런 분필이 어떤 걸 거냐면 이것 중에 13문제.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크게 어렵지 않은 화학 평형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화학 반응이 있는데 우선 문제에서 얘기하는 화학 평형 관련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 외에 우선 딱 나오면 뭐부터 해볼까요? 뭐부터 해봐야 될까? 루이스 구조 그려봅시다. 뭐 해보자고요? 루이스 구조. 이 세 개의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시작! 루이스 구조 그려봅시다. 루이스 구조. 수봐. 잘 들리나? 사운드체크. 김준환, 양현서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준환아, 현서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첫 번째, 요 NO. 자,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되겠네요. 질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 거기서 비공호 전자가 산소 쪽이 이렇게, 질소 쪽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일산화질소의 루이스 구조고요. 그 다음에 N2O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O2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저희들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를 한번 따져볼 거냐면 형식전화 따져볼 거거든요. 형식전화. 그럼 여기서 이 질소의 형식전화 어떻게 되죠? 형식전화. 이 질소의 형식전화 어떻게 되죠? 0이죠. 0. 0. 산소는요? 0. 자, 이 질소는요? 0. 이 질소는? 중간의 질소는? 1 플러스. 이 산소는 1 마이너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는 1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이 질소는 1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산화수 저렇게 부여한 거, 형식전화 부여한 거 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도 뭐 형식자는 0입니다. 그래서 저 세 개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 이렇게 그리고 형식자나 저렇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독특한 건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거. 그 루이스 구조나 옥텟 룰이 그 화학에서 되게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게 완벽하고 완전한 논리는 아니에요. 몇몇 분자들에서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외각 전자의 개수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 질소 주변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질소는 5개, 산소는 몇 개 있죠?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더하면 이거는 홀수의 최외각 전자 개수가 밖에 없다고요. 근데 옥텟이라고 하는 건 숫자 8을 맞추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짝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있는 게 지금 뭐 홀수의 전자계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배치하건 간에 절대로 짝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분자 중에 대표적인 게 NO하고 NO2입니다. 얘는 이제 옥텟을 만족하는데 뭐 여하튼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분자 구조, 반응식 하나 나왔으니까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때 거기에서 하나하나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1. 온도 변화 없이 부피 감소. 자, 이럴 경우 화학 평형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저 반응의 평형상수를 한번 표현해 보죠. 자, 평형상수 뭐 어떻게 씁니까? 뭐 보통 이제 K라고 쓰고 바로 반응물 있고 형성물 있으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화학 양론 계수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3 이렇게 있으면 그걸 배수를 해주는 거죠. 거듭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재밌는 건 나와 있는 이 농도들이 아무 때서의 농도가 아니라 바로 EQ, EQ, EQ. 이럴 때. 자, 이 EQ는 뭐 줄임말이죠? EQ는 뭘 줄임말이죠? 바로 이퀄리브리엄. 우리말 번역으로는 평형이라고 하죠. 평형.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그 각각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 순간의 농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약점. 오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일정하죠. 얘네들은 일정해요. 근데 언제 일정하냐면 바로 등온 조건에서 일정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피를 갑작스레 감소시키는 거예요. 부피를 갑작스레 감소시켜요.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순간적으로 그 물질들의 농도가 진해지겠네요. 갑자기 어떤 상태에서 부피를 확 줄여버리면 몰수는 순간 뭐 같을 텐데 부피만 줄어버렸으니까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각 화학 종들의 초기 농도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요 N2O의 제로, 이게 제로라고 이게 O라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써주는 건 초기 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새로운 평형의 그러니까 새로운 반응의 초기 농도. 그래서 그 새로운 조건의 초기 농도가 바로 앞서의 요거 처음에 평형 농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짜잔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n을 뭐라고 정해주시면 되냐면 1보다 큰 어떤 수라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이게 1리터였는데 어떤 녀석이 1몰만큼 있었어요. 그럼 이제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부피를 그냥 이렇게 확 줄여버렸대. 이렇게 부피만 0.5리터가 된 거지. 그럼 이럴 때 농도는 어떻게 돼요? 2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그 농도에 비해서 갑자기 농도가 증가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뭐 얼마나 부피를 줄였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증가했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일어난 현상이겠죠. 갑자기 그냥 외부에서 압력을 확 줄여버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NO2의 새로운 초기 농도 역시 앞선 평형 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증가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NO의 새로운 초기 농도 역시 앞선 평형 농도에 대해서 증가했을 거다. 이리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저 녀석의 그래서 세 번째 반응 지수를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반응 지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역시나 반응물분의 생성물 해서 이렇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학 양률 계수까지 고려를 해서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비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농도의 비와 곱으로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럼 마치 뭐랑 똑같아 보여요? 평형상수랑 똑같아 보이는데 이 평형상수하고 결정적 차이점은 평형상수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반응 지수는 바로 그 문제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초기 조건 그것에 그 농도와 비와 곱으로 표현된 걸 우리가 반응 지수라고 하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초기 조건, 이 농도들을 여기서 찾아가지고는 여기다가 슉슉슉 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슉슉슉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봐. n분의 1 곱하기 짜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냥 얘네들 쇽쇽쇽 넣고 저기서 간단한 곱하기 나누기 해주시면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겠죠? 왜? 여기에 있는 이만큼. 이게 뭐랑 똑같으니까? 평형상수랑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요렇게. 자, 네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반응의 자발성 표현. 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아까 n을 우리가 뭐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1보다 큰 어떤 숫자로 가정하고 있죠.
그럼 역수를 취한 거니까 1보다 작겠네. 그럼 얘는 다시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 지수가 작아.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평형 상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성물의 양이 적다는 걸 뜻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생성물의 양이 적으니까 얘는 정반응 되겠어요? 역반응 되겠어요? 바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지우였나? 지우지. 지우 어제 없어가지고 막 안건이가 찾았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모르지? 속으로 찾았을지? 찾았어요? 그래요? 그냥 모르니까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어쨌건 그래, 좋았어. 그래. 지우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문제에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에이. 그러면 거기 이제 문제 바로 냉큼 3번 예시를 먼저 보면 3번을 보면 오히려 또 이제 그 금방 관련해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3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력이나 온도의 변화 없이 비활성 기체가 더해졌다. 바로 PT 일정 조건에서 비활성 기체가 들어왔구나. 요거. 자, 이 PT 일정 조건에서 비활성 기체가 들어왔다.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요렇게. 자, 보시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1. 자, 여기서 보시면 요래.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NO도 있고 N2O도 있고 NO2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얘는 PEX 예를 들어서 1기압으로 고정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지금 이 실험을 뭐 화성에서 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어디서 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이 실험 어디서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 피스톤은 지구에 노출돼 있을 거고, 요런 피스톤에다가 얘 넣고 실험을 할 때 외부 압력이 1기압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요 놈이 됐건 얘가 됐건 나름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온도 T가 있는데 이 온도 T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문제에서 보면 변치 않고 이 온도 역시 일정한 등온 조건이래요. 그래서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하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압하고 비활성 기체를 넣는데, 비활성 기체. 자, 그러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예요? 비활성 기체의 특징. 바로 화학 반응성이 아주 극도로 낮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비활성 기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응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어떤 경우는 진짜로 반응을 전혀 못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반응성이 있다 하더라도 극도로 낮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를 영어로 뭐라고요? 비활성 기체 영어로. 어? 어떻게 알았어요? 망건이 대단한데? 망건이 망건이 혹시 그래 아무래도 망건이는 저 네이티브 같았어.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 진짜로요? 뭐 어떻게 소말리아? 거기 영어 되게 잘하세요. 그분들 되게 잘하시는데? 진짜로. 그 망건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대요? 진짜로요? 부럽다. 나는 미국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진짜. 야, 부럽다. 야, 부러우면 지는 건데. 하여튼 그래. 그렇구나. 왕커님 미국에서 태어났구나. 그죠? 지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일산. 일산. 일산 좋은 곳이죠. 여기서 어디서 좋은 곳이죠. 철원이는요? 진짜로요? 지금 수원 살아요? 지금 어디서 사는데요? 진짜로요? 이사 갔구나. 나 지금 수원 살거든요. 수원 반가워요. 수원 시 그 엑스 수원 시티즌. 그래. 살던 데가 경기가 걸어서 5분이면. 그 근처 거기. 네. 그 경기 갖고 있는 그 근처이죠. 그래. 거기 근처였구나. 좋아. 예친이는? 부산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도 부산에 집이에요? 그럼 지금 부산에서 4일 동안 출퇴근한 거예요? 아니요, 연휴 동안만 올라와 있어요. 진짜로요? 그렇구나. 부산 시티즌. 나 옛날 부산 시티즌. 나 사실 초중고를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부산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어디 나오셨어요? 나요? 초등학교는 부산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중학교는 여고중학교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고중학교 얘기해줬잖아. 여고중학교. 내 여고중학교 얘기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내가 다니던 곳에 내가 중학교 이름이 여고중학교예요. 부산시 거제동에 가면 여고중학교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게 남중이에요, 남중. 남자들밖에 없는 데인데 이름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너네는 왜 남자들만 다니는데 이름이 여고냐? 그래서 그때 다닐 때 어릴 때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삼국시대 때 지명이래요. 삼국시대 때 그 지역 지명이 여고였대요. 그래서 그걸 따라 쓴 건데 이게 너무 얄딱구리하잖아 이름이.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학교 앞을 지나는 노선버스에 여고 여중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노선버스에 여고 여중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럴 정도로 부산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헷갈려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맨날 학교 이름 갖고 논리를 받았긴 했는데 졸업을 하고 정의로도 여기를 다녀요. 정의로 알아요? 정의로 알아요? 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동생도 여길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 졸업하고 동생이 여기 다닐 쯤에 그때 전교생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 뭘로 바꿨어요? 그리고 바뀐 이름이 되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개성 없어. 이름이 여명중이 됐어. 여명중. 그러니까 또 다 투표해서 바꿨다고는 하는데 또 생각해보니 있잖아요. 바꿔놓으니까 개성이 없잖아요. 뭐 여명의 새벽이. 하여튼 차라리 나 이름이 더 어떤가. 개성 있고 좋잖아요. 좋아서 괜찮았는데 학교 나오고 나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하여튼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부산과학고로 갔었죠. 부산과학고를 왜 갔느냐? 엄마랑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한테서 도망치기 위해서 정말 부산과학고를 열심히.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 먹고 뭐 이러면 건강하다고.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뭐 이렇게 나쁘시고 뭐 그런 게 뭐 나한테 해코지라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안의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식습관이나 씻는 방식이나 아니면 잘 때 이제 잘 때 이렇게 침구를 정리하는 방식. 예를 들면은
왜 사람 중에는 문 꼭꼭 닫아놓고 이게 뭐냐면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문 열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환기가 돼야 잘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꼭 이게 닫아야 아무도 출입을 하지 않아야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하고 엄마하고 하나도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뭐 엄마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데 그 엄마의 스타일대로 내가 살았다가는 제명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예를 들면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해주시면 그게 엄마한테는 잘 맞는데 나한테는 잘 안 맞아. 이상해. 그래갖고 그 어린 중학생 마음에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 빨리 가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짐 싸들고 나올 수는 없고 뭔가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명분을 가지고 집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고민하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저기 친구 누구가 기숙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하고 알고 봤더니 부산 갖고 기숙사가 있다고. 그리고 진짜 내 중3 때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그때부터요. 네. 진짜 왜냐면 빨리 탈출하려고 해. 그래서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난 고등학교 3년 내내 진짜 애들이 기숙사에서 집에 가라고 하면 안 가고 계속 기숙사에 있었어요. 네,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기숙사 너무 좋아.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내가 이상한 얘기 많이 했네. 자, 어쨌건 하여튼 비활성 기체를 영어로 노블게스라고 합니다. 망건이 또 망건이 영어 잘해요? 영어 하겠네요. 진짜 그렇구나. 씨, 멋지다. 난 아직도 영어 하면 울렁울렁한데 하여튼 그래. 자, anyway. 자, 그럼 여기서 노블 이게 무슨 말이야? 노블이 뭐야? 노블? 저 영한 사전에 찾으면 노블이 뭐야? 비활성 기체를 노블이라고 하거든. 노블게스라고 하거든요. 노블이 뭐야? 노블? 바로 왕족과 귀족을 노블이라고 하죠. 우아하고 고귀한 이런 걸 노블이라고 하잖아요.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노블이라고 하잖아요. 고기가 기체예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왕족과 귀족은 평민이랑 섞여요, 안 섞여요? 잘 안 섞이죠? 안 섞이죠? 그런 거에 빗대서 이름을 저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노블이라는 말이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워낙 반응성이 떨어져서 다른 보통의 어떤 것들이랑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엮이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름을 저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노블하니까 또 우리 그 할머니 하나 돌아가셨죠? 며칠 전에. 며칠 전에 할머니 하나 돌아가셨잖아요. 영국 할머니. 몰라요? 영국의 전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요? 왜? 몰랐어요? 몰랐죠. 그렇구나. 그 영국의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찰스 황태자가 73세의 나이로 왕에 엄마가 하도 장수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러네요. 갑자기 노블하니까 또 할머니 생각나네요. 그래. 참.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비활성 기체 어떻게 써보지? 예를 들면 힐륨을 넣었다. 이렇게 딱 쳐보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짜잔 했을 때 여기에 NO, N2O, NO2 똑같이 있는데 그리고 온도도 변치 않고 등온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힐륨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리고 어쨌거나 외부 압력도 지구가 변치 않는 이상 항상 일정할 거라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짜자자잔 이런 식의 힐륨이 들어온 만큼 부피가 증가하겠구나. 맞나요? 증가하겠구나.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저기에 있는 물질들의 초기 농도가 희석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 요 경우의 자발성 판단에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n이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큰 거겠어요? 1보다 작은 거겠어요? 희석이 되면 이 n이 1보다 작은 거겠죠? 그럼 역수를 취하면 짜잔 짜잔 이렇게 되는 거죠. 분석 방식은 똑같습니다. 분석 방식은 똑같은데 희석이 됐기 때문에 이 녀석들에 대해서 초기 농도가 평형 농도보다 n배씩 변했을 텐데 그 n배가 뭐다? 1보다 작을 거고 그러면 부등호 비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럴 경우는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 지수가 큰 거니까 어느 반응이 우세하다? 이 경우는 역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자면 1번하고 3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같은 문제인데 이게 뭐 참고인데 비례상 기차를 넣어서 이게 등온 등합 조건에서 부피 전체 부피가 이게 늘어난 것을 파악하면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2번. 자, 반응 온도를 낮추면 반응이 어느 쪽으로 변하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보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더 준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라는 말이 맨 처음에 A시상초 나와요. 그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변화의 그 엔탈피 변화가 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여기 공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표현 잘 쓰진 않는데 원래 이제 요 아래쪽이 이제 첨자 이게 알파벳을 R로 쓴 거거든요. R.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면 리액션. 그걸 줄여서 R 이렇게 써본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음수. 그걸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조건에서 우선 거기 두 번째 반응 온도를 낮추고 싶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1. 바로 발열 반응에서 온도가 감소하면 정반응의 자발성이 커지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르 샤텔리에 원리. 그래서 정반응 자발성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그래서 굉장히 흔한 어떤 그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해서 하나 기억해둘 수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바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반트 호프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바로 평형상수. 보통 우리가 K라고 쓰죠. 얘는 수리적으로 보자면 바로 오직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들이 변해도 평형상수는 변치 않지만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된 수식 중에 이런 수식이 하나가 있죠. 로그 평형상수는 마이너스 델타 H R T분의 1
더하기 그렇죠. 엔트로피 좋습니다. 예, 그 뭐 그 학교 다닐 때 그 뭐냐면 학교 다니는 중에 충분히 배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R이라고 쓴 아래 첨자는 아까의 리액션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한 게 있는데 사실 읽을 때 발음은 노트라고 읽어요. 원래 정식 그 발음은 노트인데 아무도 노트라고 읽지 않아요. 제로라고 하는데 사실 제로는 아닙니다. 왜 제로가 아니냐면 제로는 숫자 0을 뜻하잖아요. 그 숫자 0은 이게 0은 약간 이게 타원형으로 찌그러뜨려 쓰는 거고요. 얘는 기호가 완벽하게 동그란 원이에요. 동그란 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 0하고는 다른 표기예요. 표기인데 누구도 노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로라고 하는데 제로는 아닌데 제로라고 하는 뭐. 그래서 의미는 뭐다? 나와 있는 저 모든 조건이 표준 조건을 뜻하는 표기가 이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근데 뭐 표준 조건에 대해서 뭐 아주 더 세부적으로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냥 주어진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 엔탈피 변화로 이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의 의존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발열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발열 반응이면 엔탈피 변화가 음수죠? 그럼 엔탈피 변화가 음수면 어디 갔어? 여기는 이게 음수잖아. 이게 음수인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지. 그럼 이게 전체가 뭐가 되겠어? 전체가 양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 R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체상수 R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째로 양수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통째로 양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 때? 이놈의 온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면 분수는 커지겠죠. 그리고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알맹이도 같이 커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 경우는 그 발열 반응에서 온도가 감소하면 정반응의 자발성이 커지는 게 실제로는 뭐가 변하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평형상수가 커지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수식이 이거니까 차라리 이런 문제는 교수한테 이 수식을 쓰고 이걸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예. 그러니까 말 다 빼버리고 이게 말 싹 빼버리고 이식 하나만 딱 쓰는 순간 교수가 됐어요 하고 넘어가라고 할 거예요. 그냥. 예. 그 정도로 그냥 사실 이런 문제는 이런 수식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육 과정은 안 나오죠. 공교육 과정이 안 나오니까 그 뭐냐면 그 카이스트 공식 해설지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교수들은 이 표현이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표현을 써주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네. 저 반투프식이랑 네. 클라우디우스 클라스 형식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같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같은데 그냥 응용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같다고 하냐면 그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다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다 유도가 되는 거여가지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 원리는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 같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뭐 하여튼 이 수식 하나 덜렁 쓰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자, 됐고. 그럼 뭐가 있지? 그다음 4번 보자. 아유, 4번. 자, 그다음 4번. 자, 부피의 변화 없이 비열성 기체를 넣으면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부피 변화 없어. 정적 과정. 그 다음에 부피 변화 없이 비열성 기체를 첨가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적. 그럼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 관련되어 있는 화학 종들의 농도 변화도 없겠죠. 화학 종들의 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주어진 상태가 평형 상태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평형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반응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피가 일정한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프레셔를 다시 누르는 거죠. 눌러서 부피가 일정하게 해주면 사실은 외부 압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 압력이 바뀌는 거지만 이 관련된 물질들의 부분압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 변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화학 평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이렇게 4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그 평형상수 표현을 농도로 해서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 기체인데 부분화도 안 하고 다 농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게 뭐냐면 평형 그 부피로 하셔도 돼요. 아니 그 부분화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평형상수가 압력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 그 표현상수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농도로 표현하셔도 되고 부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결론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표현상수는 농도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압력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로 표현하는 게 원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농도로 대충 표현하고 그러니까 뭐 부분압으로 대충 표현하고 뭐 그런 거여서 둘 중에 아무거나 잡아서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특히나 지금 이 문제는 그 정량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성적인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말로 설명하는 문제죠. 그럴 경우는 편한 거 아무렇게나 자꾸 하셔도 돼요. 부분압으로 해도 설명은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5.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이 길면 더 자세한 얘기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어쨌건. 자, 5번. 몰농도는 몰랄농도와 동일하다. 말도 안 되는데 어쨌건. 자, 5 봅시다. 5 봅시다. 외줄게요. 말도 안 된다는 아닌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자, 5. 몰농도는 뭐 같은 아주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몰농도는 동일하다. 자, 저거 보이시죠? 저 누구냐? 망건? 몰농도 영어로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요? 몰라요? 그래? 바로 몰 레러티예요. 몰 레러티. 몰랄 농도는요? REL로 같은 거. 맞습니다. 몰 렐리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R과 L 이게 이제 뭐냐면 그게 그 네이티브면은 이게 발음이 명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야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초창기 화학자들의 그 번역에 대한 고뇌 무슨 말 알겠죠?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겠냐고. 그래서 이거 뭐 번역 하다가 뭐 이게 진짜 요즘도 유명한 유튜버 중에 랄랄도 있잖아요. 랄랄. 하여튼 이제 하여튼 그렇다. 근데 아시다시피 몰농도하고 몰랄농도 사용하는 상황이 약간씩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산해리 평형양론 같은 거 할 때는 몰농도를 주로 쓰고요. 특히나 용액의 총괄성 같은 경우 할 때는 몰랄농도를 주로 쓰는데 여기서의 그 동일하다. 이것의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보통의 경우 그 수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 정확하게 exactly same은 아닌데 그 실제로 어떤 똑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그 용질의 몰 농도나 몰랄 농도를 각각 구해 보면요, 그 값이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농도에는 조상이 있어요.
조상님 농도가 있습니다. 그 조상님 농도로부터 저 몰농도와 몰랄 농도는 사실은 약간씩 변형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농도는 사실 이거예요. 뭘까요? 모든 농도의 조상은 뭐다? 퍼센트 농도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농도고요. 퍼센트 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농도입니다. 모든 농도의 조상은 바로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 즉, 몰 농도건 몰랄 농도건 원래 그 조상은 몰 분율입니다. 그래서 몰 분율을 가지고 편의상 약간씩 변형시킨 게 몰 농도고 몰랄 농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건 수능 문제 중에 몰랄 농도, 몰 농도 막 변환하고 막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다 쓸데가 없는 문제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뭐만을 확인하는 거? 그 고등학생들의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그 정도를 뭐 검사하는 것 외에는 몰 농도를 몰랄 농도로 변환하는 건 물리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의미는 같은 거라서 그래요. 어디서 출발한 거다? 몰 분율에서 출발한 거라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뭐 몰 농도로 쓰건 몰랄 농도로 쓰건 물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냥 편의상 살짝 변형시켜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사실은 쓴 겁니다.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이 교수가. 알겠죠? 근데 이제 동시에 이 문제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거기도 하고요. 알겠죠? 편의를 위한 거기도 하고요. 자, 어쨌건 첫 번째 1. 거기 0.002몰 설탕 수용액과 0.015몰 소금 수용액. 자, 이제 설탕이 있는데 0.002몰 설탕 수용액과 0.0015몰 NaCl 수용액이 있습니다. 둘 중에 끓는 점 오름이 어디가 더 높아지느냐? 자, 그럼 우선 끓는 점 오름 식이 있죠. 바로 그 유명한 TB 델타 TB. 자, 얘의 의미는 뭐냐면 TB 빼기 TB 백설표. 의미는 이거죠. 자, 뭔 뜻이냐면 여기 이제 백설표 쓴 거는 퓨어 순수 용매. 그 순수 용매의 뭐 정상 끓는 점 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용질이 섞여 있는 용액의 정상 끓는 점입니다. 그 차이를 델타 TB라고 쓴 건데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서 막 증명을 하면 룰루랄루랄 증명을 하면 KB의 M 이렇게. 그래서 이때 여기에 KB라는 항이 나오는데 얘를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하고 이 녀석은 바로 용매에 의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용매마다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문제를 풀게 하려면 문제 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M이 뭐죠? 바로 용액 중에 섞여 있는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입니다.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럼 여기서 이제 비휘발성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비휘발성이라는 말의 뜻. 비휘발성이 무슨 말이에요? 좋아요. 증발 안 한다. 좋고요. 조금 더 전문 용어를 활용한다면? 비휘발성이라는 말의 뜻은? 증발 안 한다. 좋아요. 그거를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증발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 그걸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틀렸다는 게 아니고. 상이 일정하다. 상이 일정하다.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좀 더 교수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자는 거죠. 바로 뭐라고? 결함이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정답. 바로 증기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증기압이 없는, 그러니까 혹은 뭐 사실은 뭐 없기에 하겠어요. 있긴 있는데 아주 이상적으로는 없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작거나 증기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물질을 비휘발성 용질, 비휘발성이라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비휘발성인 경우 나타나는 특징은 뭐겠어요? 비휘발성인 경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감각적 특징. 비휘발성일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감각적 특징. 감각적 특징. 뭐라고? 크게. 그치. 이제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문적인 거고 감각적으로 우리 오감에 나타나는 성격이 있어요. 증기압이 없을 때 우리 오감에 나타나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비휘발성인 물질이 인간의 감각에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정답. No 냄새. 냄새가 없어요. 냄새라는 건 어떻게 느끼는 거죠? 어떤 분자가 슈르륵 날아가지고 내 코 속으로 샥 들어가가지고는 내 코에 있는 그 감각 수용체에 탁 앉았을 때, 그 감각 수용체에 앉았을 때의 수용체와 물질 사이에 어떤 뭐 반데르발스 인력에 대한 차이를 뇌가 인식하는 게 그게 향기죠. 알겠죠? 그게 향기죠. 그런데 증기압이 없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자로 존재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기압이 0이라는 얘기는 바로 독립적 분자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어렵다. 알겠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다. 그러니까 독립적 분자로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분자 하나가 뿡뿡 날아가지고 내 코 속에 이 감각 수용체에 들어앉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죠. 여러분, 설탕 냄새 있어 없어요? 설탕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영 궁금하실 건 오늘 집에 가서 설탕 뚜껑을 열어서 냄새 맡아요. 아무런 냄새도 안 나요. 그 다음 소금 냄새 납니까? 소금 냄새? 냄새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휘발성 용질의 중요한 특징이죠. 물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성인데도 냄새 안 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물에서 뭐 특별한 냄새가 뭐 글쎄요. 뭐 내가 되게 재밌게 봤던 그 영화 중에 향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향수. 원래는 이제 예? 다른 건 다 모르겠고 19금이라고요. 영화를 보는 관점이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영화는 19금이죠.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지나가는데 막 향수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의 막 향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 막 죽여가지고 막 향수 만드는. 맞습니다. 소설인데 원래 이제 이게 소설 자체가 되게 재밌거든요. 소설 자체가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나는 안 읽어봤어요. 왜냐면 나는 태어나서 책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어서 나는 독서를 전혀 못 하거든요.
난 책을 못 읽어요. 왜 못 읽으냐면 문제집이 적으셨나요? 아니요, 교과서도 문제집도 잘 안 읽어요. 그냥 내가 내용을 다 재구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읽은 책이라고는 대학 때 읽은 전공서적,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 전공서적만 읽었고요. 그래서 한글로 돼 있는 건 잘 못 읽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진단할 땐 뭐냐면 이게 해독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뭐가 이해가 더 잘 되냐면 그림이나 수식, 이게 더 이해가 더 잘 돼요. 그림이나 수식이 이해가 잘 되지, 글자를 보면, 글자가 많은 걸 보면 우선 싫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냥.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막 독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독서 왜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 난.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난. 난 태어나서 읽은 책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지금 정말로. 진짜 재밌는 무협지 이건 몇 개 봤거든요. 무협지 막 장장장장 이런 무협지 이런 거. 그리고 만화책 완전 좋아요, 만화책. 글씨 막 있는 거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설이 정말 재밌다는데 읽지 못했고요. 이게 영화가 됐어요, 영화. 그래서 영화로 있습니다. 영화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난 영화를 봤지. 그래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영화를 봤지. 이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주인공이 희한한 주인공이 나와.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나오냐면 이 세상의 모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와. 무슨 말이냐면 물 냄새, 돌 냄새 이런 냄새들을 다 맡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런 이상한 능력자로 나와.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사람은 향기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향기에 대한 편견이 없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똥 냄새, 우리는 싫은 냄새잖아요. 그런데 그건 냄새일 뿐인 거지 그게 싫다 좋다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냄새가 날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향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향수에서 나는 냄새도 냄새일 뿐인 거지 그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다 어떻게 죽었냐의 얘기예요. 네. 근데 얘기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연쇄살인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체 절단 이런 것도 나오고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게 시간이 길면 내 의미까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영화 끝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고민하게 되냐면 나의 존재와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용이 자극적인 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소설 작가나 영화 감독은 자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래야 팔리니까요. 알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되게 고급져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향수라는 영화나 소설을 한번 꼭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설이 되게 좋대요. 왜냐하면 소설이 프랑스 사람이 쓴 건데 그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 누군데 이름이 아직도 안 왔었는데 하여튼 진짜 유명한 작가예요. 프랑스 작가 중에 정말 유명한 작가인데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작가인데 그 정말 소설이 좋은가 봐요. 근데 나는 소설을 1도 안 읽는 사람이라 영화도 볼만해요. 영화는 그 영화 배우가 아주 멋져요. 배우가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거든요.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해가지고 영국 배우인데 이제 영국 배우 아주 유명하신 배우인데 무슨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근데 아주 볼 기회가 알겠죠? 하여튼 갑자기 냄새하니까 향수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 자, anyway.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설탕하고 이 NaCl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설탕하고 NaCl의 성격을 고려를 해봤을 때 바로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를 어떻게 판단을 해주면 되냐고요. 우선은 잘 봅시다.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수식에 따라 이 값이 커지면 이 값도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우선 첫 번째 설탕. 자, 설탕의 농도를 어떻게? 0.002 몰인데 문제에서는 쟤를 뭐라고? 몰랄 농도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럼 몰랄 농도의 단위는 뭐다? 몰 퍼 킬로그램. 이렇게 표현되죠. 근사적으로 이렇게 잡으란 얘기예요. 이게 또 묘한 게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죠. 몰랄 농도는 몰 퍼 킬로그램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의미 차이는 위에 있는 몰은 용질의 몰수고요. 여기 있는 요 몰수도 용질의 몰수예요. 근데 이 킬로그램은 누구의 질량이죠? 용매의 질량인데 여기에 있는 리터는 누구의 부피죠? 용액의 부피죠.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용매의 질량이나 용액의 부피나 사실 크게 다를까요? 굉장히 비슷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잘 봐요. 물 1kg이면 부피가 몇 리터죠? 1리터죠. 물 1리터의 그 뭐냐면 질량이 1kg이잖아요. 왜냐하면 물의 밀도가 얼마니까요? 1g/ml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은 1kg이 거의 1리터에 해당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휘발성 용질이 지금 보시다시피 0.002몰 정도로 들어있죠. 꽤 고농도예요. 상당히 저농도예요. 저농도로 들어있다면 여기 물 1kg에다가 소금을 조금 탔어요. 물 1kg, 물 1리터 정도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소금을 한 0.2g 섞었다고 쳐봐. 그럼 소금 0.2g 섞으면 뭐 전체 질량은 1.002kg이 되겠지? 그런데 이때 물의 부피가 1리터에서 크게 변하겠어요? 크게 변하지 않겠어요? 물 1리터에다가 소금 0.2g 타봐야 녹여봐야 뭐 큰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몰농도하고 몰랄 농도는 실제 비슷한 게 맞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탕의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이제 재밌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저 NaCl 소금의 경우는 그 몰랄 농도를 주어져 있는 0.0015몰에서 이렇게 배수를 해주면 되겠죠. 몰랄 농도로 바꾸시고 얘를 배수를 해주면 더 좋겠죠. 자, 저렇게 배수를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네, 바로 염의 이온화 때문이죠.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 각각이 비활성 용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저 비활성 용질의 농도가 저렇게 이온화를 통해 더블링, 트리플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덕에 그러면 전체 그 비활성 용질의 몰랄 농도는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NaCl 쪽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끓는 점 오름은 어디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NaCl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용액의 총괄성 관련해서 조금 알아두실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나는 충전해야지. 충전.